반갑습니다. 용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스위치 팁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팁을 알려드렸을 텐데, 거기에서 이제 뜸을 응용해서 추출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알려드린다고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간단합니다. 준비하셔야 되는 건 이제 스위치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뭐 커피, 웬만하면 에티오피아나 케냐를 준비해서 따라 하시면 오히려 레시피 구현이 조금 더 쉬울 거고, 그 다음에 좀 다른 커피를 사용하시게 된다 라고 하면 조정해야 될 부분을 제가 정리해서 본문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위치를 갖고 계신 분들은 준비를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 2,4인용 이 필터를 장착을 하시거나, 뭐 2,4인용 필터가 없으시면 이제 1,2인용 끼셔도 되긴 할 거예요. 제가 대회 때는 1,2인용을 껴서 추출을 하긴 했는데 2,4인용으로 하시더라도 크게 차이는 없으실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2,4인용 필터를 껴서 추출하는 걸 더 추천을 드리고 싶어서 2,4인용으로 추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위치 준비하시면 이렇게 닫아둔 채로 추출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레시피 설명은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위치가 닫힌 채로 준비가 되셨다라는 전제하에 이제 레시피 설명 간단하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바로 추출하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사용할 원두량은 17g입니다. 17g을 사용해서 260g의 물을 푸어링하는 약 1:15 비율이긴 한데 15를 조금 더 넘어가긴 합니다. 한 15.2 정도 되는데 이렇게 소수점까지 말씀드리면 조금 너무 복잡하니까 약 1:15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선 굵은 커피를 추출해내는 레시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케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산미를 볼드하게, 좀 더 선 굵게 묵직하게 표현할 수 있고, 에티오피아 커피 같은 경우도 뭐 내추럴 커피 같은 경우는 더 과일 주스 같이 추출할 수 있는 그런 레시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사용할 커피는 케냐 커피입니다. 케냐 커피를 가지고 추출을 할 건데 17g 담아서 260g 3번 나눠서 물을 푸어링하는 레시피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원두 갈고서 바로 추출 시작하면서 추가로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이제 코만단테 가지고 추출을 하지 않고 EK43 가지고 이제 추출을 진행을 합니다. 보통 가정에는 핸드밀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전동 그라인더 갖고 계신, 소형 전동 그라인더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분쇄도는 일반적인 뭐 분쇄도랑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결국에는 분쇄도는 거의 같은 분쇄도를 쓰게 될 거고, 그냥 단순하게 뜸만 좀 변형해서 하는 레시피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EK43 기준으로는 지금 12.4 정도로 분쇄를 했는데 제가 늘상 가이드 드리는 그 정도 분쇄도 존에서 시작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만단테 같은 경우는 29클릭, 그 다음에 뭐 바라짜 앵코 같은 경우는 뭐 18에서 20 정도 사이, 뭐 오드 같은 경우는 4, 뭐 4.25 이 정도 제가 본문에 또 따로 남겨드릴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드립 분쇄도 따뜻한 거 내릴 때 사용하는 분쇄도를 먼저 써보시고, 그 다음에 분쇄도 조정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자, 원두 담고 여기까지는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이 스위치가 닫혀 있는 것만 잘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닫은 채로 이제 95도씨의 물을 사용할 겁니다. 95도의 물을 사용해서 물을 부어줍니다. 닫힌 채로 물을 최대한 부어주시게 되는데, 이때 부어주는 물량은 50g입니다. 뜸을 들일 때 사용하는 물보다 5g 정도를 더 사용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뜸물을 더 부어주냐라고 하면 좀 더 적셔지는 효율을 더 높여주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열어두고 뜸을 들였을 때보다 이렇게 닫아두고 뜸물을 부었을 때 좀 다른 불림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흐르는 채로 뜸을 들였을 때 가스가 조금 더 잘 원활하게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렇게 닫아놓은 채로 물을 부어주게 되면 좀 그런 효율들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가스가 날아가는 게 아니라 날아가지 못하고 이제 잔류하게 되는 현상이 생기게 돼서,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이제 물을 조금 더 부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에는 120g까지 물을 부었다가, 두 번째에는 이제 210g까지
물을 부어줄 겁니다. 각각의 부어주는 물량이 달라지게 되는데 처음에는 70g 부어주고 그 다음에는 90g을 부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0초 간격으로 지금 물을 부어주고 있는데 40초에 한번 붓고 1분 10초에 한번 부어주고 그 다음에 1분 40초에 마지막에 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60g까지 50g 마지막 붓고 이제 추출을 끝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물이 다 떨어지게끔 기다려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전반적으로 추출이 엄청 다르게 끝난다기보다는 그냥 뜸 구간에서 이 커피 입자를 효율적으로 적셔주고 그래서 커피에서 나올 수 있는 성분들을 최대한 긍정적인 부분들을 더 많이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레시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추출 끝나는 시간은 커피에 따라서 조금 상이할 텐데 한 2분 30초에서 3분 사이에 추출이 끝나도록 이제 분쇄도를 설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간혹 가정용 그라인더에서는 좀 더 추출 시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최대 맥시멈을 3분 30초까지 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케냐 커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추출 시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발생되게 되는데 에티오피아 커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에티오피아나 케냐 같은 경우를 추출한다 라고 하면 3분 정도를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 뭐 무산소 발효 커피나 아니면 조금 더 뭐 중남미 커피 이런 커피들을 추출하실 때는 뭐 2분 30초를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코스피언 매장에서는 스위치를 사용해서 커피를 판매하고 있지는 않은데 기존 판매하는 커피와의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앞쪽 맛이 조금 더 강하게 느껴지는 경향이 생기게 됩니다. 뭐 이게 더 긍정적일 수도 있고 약간의 부정적인 경향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어쨌든 초반에 나올 수 있는 맛들을 조금 더 강하게 표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레시피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품질이 조금 안 좋은 커피들을 추출하실 때 이 방법을 사용하시게 된다면 좀 안 좋은 맛들이 더 강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레시피가 만능은 아니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좋은 커피를 구매하셨다 혹은 되게 흔히 말하는 탑노트라고 하죠. 가벼운 맛들이 더 긍정적인 커피를 구매한 것 같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게이샤 커피나 뭐 에티오피아, 뭐 케냐 이렇게 좀 특징이 뚜렷한 커피들을 구매하셨다라고 한다면 이 레시피 사용해서 한번 추출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방금 했던 것들을 조금 더 어떻게 응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팁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아이스를 내리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용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